거짓말이라는 단어는 부모라면 누구나 듣는 순간 감정의 경고등이 켜지는 단어입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마음 어딘가가 조여옵니다. 마치 그 짧은 순간에 신뢰라는 끈이 끊어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가 보이는 첫 반응은 실망과 화가 섞인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어디서 잘못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또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은 많은 경우에 인격의 결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는 거짓말이 상상력의 시작이자 내면의 세계를 만들고 현실의 규칙을 알아가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5살, 6살, 아이가 학교에서 고래를 봤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진짜와 상상의 경계를 탐험하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아이는 지금 실험하고 있고 탐색 중이며 그건 건강한 발달의 일부입니다. 물론 거짓말이 반복되고 의도가 생기고 점점 더 구조를 갖추게 되는 시점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른의 단호하면서도 섬세한 태도가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부모가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아이를 현장에서 잡아야 한다는 생각, 반드시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는 충동입니다. 하지만 그런 접근은 겉보기에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여도 대부분의 경우 긴장감만 더 키웁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면 아이는 더 겁을 먹고 더 부정하고 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결국 거짓말의 악순환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아이가 거짓말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배움이 되는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아이가 관계 안에서 불완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시선이에요. 대부분의 거짓말은 악의가 아니라 자기 보호에서 시작된다는 것. 아이는 우리의 반응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면 사랑을 잃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 아들과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고 단순한 일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랍에 두었던 동전 몇 개가 없어진 걸 알아챘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빠져 있었죠. 조용히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 동전 본 적 있어? 아이는 제 눈을 바라보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바로 캐물으려는 충동이 올라왔어요. 내가 다 아는데 왜 거짓말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동전들이 없어졌다는 걸 알아.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우리 같이 해결하자. 아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끝날 무렵 좀 더 차분해진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학교 가는 길에 그 돈으로 스티커 샀어. 그러고 나서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한테 실망했어?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순간 아이가 묻고 싶었던 건 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죠. 실수를 해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이에게 거짓말은 내 반응이 무서워서 선택한 방법이었다는 걸.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안전한 공간을 잃을까봐 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 제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화내는 대신 가르칠 수 있었고 벌 주는 대신 함께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 언젠가 거짓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우가 두려움이나 수치심,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이가 하는 거짓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더 솔직하고, 더 투박하고, 더 여과 없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역할은 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 구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어른이 되어주는 겁니다. 단호함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적인 태도입니다. 만약 아이의 거짓말이 습관이 되었다면 처벌을 더 세게 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해요. 아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함을 만들어주는 것, 실수에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경험을 주는 것, 그리고 신뢰 속에서 자라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이의 진실이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가 꿈꿨던 이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 진짜 필요한 건 그 진실 앞에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없애야 할 행동으로만 본다면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 아까운 기회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사실 우리에게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속삭이는 초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고치려 들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건 놀라울 만큼 해방감을 준다. 이건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들은 하루하루 우리를 향해 묻고 있어요.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여기 있어도 돼. 라고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 사실 그 아이들은 이런 걸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부족하고 서툰 부분을 보여도 당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거짓말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재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에 보이는 반응은 그 유대감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로, 수치심으로, 협박으로 반응한다면 아이는 진실은 위험하다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숨기고 더 방어하게 돼요. 진짜 신뢰가 쌓이진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침착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이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옆에 있어 줄게. 그때부터 아이는 깨닫기 시작해요. 실수는 끝이 아니라는 걸. 아직 미숙한 자신도 이 관계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그런 경험이 아이에게 진짜 진실함을 가르칩니다. 진실한 태도는 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실수했을 때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경험이 반복될 때 생겨요. 아이는 그렇게 배웁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그러면 점점 진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요. 관계가 그만큼 단단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정서적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벌이나 전략을 고민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 거짓말은 내 아이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 거짓말은 아이가 나와 어떤 관계라고 느끼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정말로 관계를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거짓말이 이미 벌어진 순간, 아이의 눈빛에 긴장이 가득할 때, 당신의 반응이 어떤 모습일지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평소에 했던 말들이 실제 행동으로, 목소리의 톤으로, 단어의 선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재감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현실에서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 이거 했니? 하고 자백을 유도하려는 대신 차분하게 당신이 알아차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제까지 멀쩡했던 장난감이 부서져 있는 걸 봤어. 그리고 네가 그 근처에 있었단 것도 알아처럼요. 당신은 아이를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을 담담하게 전달하고 그 상황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식으로든 사실의 일부라도 인정한다면 그건 중요한 기회입니다. 길게 훈계하거나 질책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말해줘서 고마워. 그건 중요한 일이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자. 이 말은 잘못의 결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이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아이는 당신이 그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 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여전히 명백한 상황에서도 부정한다면 꼭 싸우거나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해보세요.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게 어려운 거 이해해. 하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 너 준비되면 그때 함께 이야기하자. 이 태도는 무기력이나 방임이 아닙니다. 감정의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감정적 일관성이야말로 단발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깊은 교육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걸 반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반복 속에서, 당신이 보여주는 모델 속에서요. 아이는 당신이 좌절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더 깊이 배웁니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진실을 말해도 괜찮다는 걸 서서히 배워갑니다. 결국 모든 아이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 실수해도 사랑은 남아있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생기면 진실은 더 이상 위험한 선택이 아니게 됩니다. 선택 가능한 길이 됩니다. 그게 바로 신뢰의 기반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고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의 실수를 마주할 줄 아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접근은 단지 이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심리학자 빅토리아 타러르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아이의 거짓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두려움과 처벌, 위협을 중심으로 양육된 아이들은 이후에도 거짓말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반면 대화와 경청, 그리고 실수에 대한 수정을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양육된 아이들은 진실을 말하려는 경향이 훨씬 높았습니다. 심지어 그 진실이 불리할 수 있음에도 말이죠. 이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해줍니다. 두려움은 아이에게 정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더 교묘하게 숨기는 법만 배우게 만듭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심하게 혼이 나면 그 아이는 무엇이 문제였는가가 아니라 걸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숨기고 피하고 감추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겉보기엔 행동이 바뀐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진짜 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보호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어른이 무너지지 않고 진실을 받아주며 이건 분명 결과가 따르지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자고 말해줄 수 있다면 아이의 뇌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엔 반성도 있고 공감도 있고 자기 책임에 대한 감각도 생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르친다는 건 아이에게 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실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체감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번의 훈계로도 되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반응들 속에서, 화낼 수도 있는 순간에 숨을 고르고 대화를 선택하는 태도 속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것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신뢰는 한 번 형성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리를 건너고 또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교육은 처벌이 아니라 실수를 마주할 때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입니다. 잘못을 감싸주자는 게 아닙니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를 했어도 관계는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배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에게는 깊은 감정의 경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그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내가 잘못을 마주해도 모든 걸 잃는 건 아니구나. 진실은 아플 수 있지만 그 아픔을 함께 건너는 게 가능하구나. 그걸 느낀 순간 거짓말은 더 이상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굳이 필요하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당신이 꼭 마음에 담아갔으면 하는 건 이것입니다. 거짓말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쟁터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진실한 관계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어요. 아이의 거짓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정직함, 안정감, 사랑에 대해 화나 처벌로는 절대 가르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필요한 건 존재감입니다. 필요한 건 인간다움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연구자 낸시 달링이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은 부모가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처벌 위주로 반응할 때 오히려 더 자주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녀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아이로 하여금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고 피하게 만든다는 것. 즉, 거짓말은 언제나 반항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건 수년간의 상담 현장에서도 반복해서 드러난 진실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실수해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체감할 때 진실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모든 관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지 어린 시절에만 해당되는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실수했을 때 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한 일을 솔직하게 보여줘도 여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경청과 명확한 한계, 지켜지는 관계 속에서 돌아올 때 그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진실해진다는 건 옳다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니라 온전한 나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니 다음번에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한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무언가를 가르치기 전에 그 순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 곁에서 인간답게 있어도 괜찮다는 메시지. 그게 바로 아이에게 가장 깊이 가닿는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해도 무너지지 않는 경험을 한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배우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건 모든 걸 바꿉니다. 이건 정직하고 자율적이며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당신이 늘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의 아이가 언제나 이렇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진실은 때때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진실이 너와 나를 멀어지게 만들진 않을 거야. 이런 사랑은 고통을 피하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함께 건너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깊고도 강력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